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추천을 다 해줬어요. 근데 친구들이 결제할 때마다 10만 원씩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지금까지 받은 게 2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매매대금 1억 원이죠. 1억 원 중에서 얼마를 주고 7천만 원을 주고 얼마를 안 줬어요. 3천만 원 안 준 거죠. 그럼 이건 이행 지체예요, 이행 불능이에요, 불완전 이행이에요. 불완전 이행. 그걸로 가는 거. 불완전 이행을 고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불완전 이행을 고르기가 쉽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불완전 이행이 되려면 여기를 잘 보세요. 사가 10상자 갖다 주세요라고 얘기했는데 8상자만 오고 2상자가 안 온 거. 그럼 이제 좀 모자라면 불완전 이행처럼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불완전 이행이 되려면 한 날 1억 원의 돈을 다 줘야 되는데 7천만 원만 주고 3천만 원만 안 준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죠? 불완전 이행이에요. 불완전 이행. 근데 여기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 날짜가 각각 다 따로따로 있어요. 있어요. 다 따로따로 있으니까 요 계약금 1,000만 원 다 이행을 한 거고 중도금 6천만 원도 다 이행을 한 거예요. 이건 잔금 3천만 원을 통째로 뭐 하고 있는 거다?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지체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날짜 각각 다 따로따로 있으니까 이건 불완전 이행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날 1억 원의 돈을 다 줘야 되는데 7천만 원만 주고 3천만 원만 줬다면 뭐가 되는 거예요? 불완전 이행인데 여기는 각각 돈 지급하는 날짜가 다 따로따로 있으니까 얘는 다 이행을 한 거예요. 채무를 제대로 이행한 거고 얘만 통째로 이행을 뭐 하고 있는 거다? 지체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행 지체의 종류가 두 가지 있다 그랬죠? 읽어보세요. 보통의 이행 지체하고 정기행의 이행 지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지금 잔금 줘야 되는 날짜 며칠이에요? 1월 20일인데 1월 20일이 다 지나가도록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건 보통의 이행지체다, 정기행의 이행지체다. 이걸 고르면 안 돼요. 아까 정기행의 이행지체는 아까 예복사건. 그러니까 정해진 날짜까지 계약에 이행되어야만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이런 경우가 정기행위가 되는 거고 여기는 20일 다 지나갔다고 하더라도 잔금 더하기 이에 대한 이자까지 주면 충분히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얘는 정기행위의 이행지체이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 되는 거죠. 이거. 뭐가 되는 거죠? 보통의 이행지체. 그러니까 보통의 이행지체니까 곧바로 계약 해지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먼저 이행해 달라고 뭐 하고 최고하고 그다음 상대방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않을 때 비로소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이때 요 해제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다 없는 의사표시다. 상대방 뭐 있잖아요. 갑이 을과 계약 체결했으니까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죠. 그럼 해제하면 계약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그랬는데 그럼 언제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는 효과가 생길까요? 표백, 발신, 도달, 요지 중에 언제 효력 발생하는 거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뭐한테? 도달한테 효력 발생하는 거죠. 갑이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이게 을에게 뭐하면? 도달하면 해제의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해제하면 계약은 처음부터 효력 상실한다 그랬죠. 일단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해제하면 계약의 효력이 어떻게 된다?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추이사하고 똑같아요. 여기는 다시 계약의 해제가 됐다. 그럼 계약의 효력이 어떻게 된다고요?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다시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계약의 효력이 없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때 계약이 해제가 됐어요. 그러면 서로 계약의 기초에서 상대방한테 받았던 게 있으면 이거 돌려줘야 돼요? 돌려줄 필요 없어요? 돌려줘야 되죠. 돌려주는 반환 이름이 뭐라 그랬죠? 꼭 이렇게 말할 줄 알아야 돼요. 무슨 의무? 원상 회복 의무. 다시 무슨 의무가 생긴다? 원상 회복 의무. 근데 원상 회복의 뜻이 뭐예요? 원상 회복의 뜻? 원, 상, 회, 복. 자, 원, 원래의 상, 상태로 회, 돌려, 복, 이것도 되돌려 놓는 거잖아요. 되돌리고 되돌리는 거. 근데 이렇게 말하면 좀 편한데 원상회복이라는 게 원래의 상태로 그대로가 중요합니다. 그대로 되돌려 놓는 게 원상회복이에요. 원래의 상태로 그대로 되돌려 놓는 게 무슨 회복이다? 원상회복. 자 그러면 다시 칠판 옵시다. 갑은 을로부터 받은 돈이 얼마예요? 얼마 받았죠? 7천 받았죠? 그럼 계약이 처음부터 없어진 거니까 이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그대로 되돌려 놓으라는 겁니다.
그럼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으면 돈은 안 받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갑은 7천만 원 받은 거 을에게 돌려줘야 된다. 돌려줄 필요 없다.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주는 반환 이름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뭐라고 표현한다? 원상회복 의무. 을도 소유권 취득한 거 다시 돌려줘야 되죠. 계약이 해지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을이 자신이 취득한 소유권을 갑에게 되돌려주는 거 역시 무슨 회복이 되는 거예요? 원상회복. 근데 생기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게 일단 중도금 6천만 원은 돌려줘야 돼요? 돌려줄 필요 없어요? 돌려줘야 되죠. 근데 계약금 쪽으로 받은 돈이 얼마죠? 1,000만 원. 그럼 계약금 쪽으로 받은 1,000만 원. 중도금 6천 원 돌려주는 게 맞는데 계약금 쪽으로 받은 이 1,000만 원을 갑이 돌려줘야 된다. 돌려줄 필요 없다. 잘 보시면 누가 이제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죠? 을이 잔금 지급하지 않아서 누가 계약 해지한 거야? 갑이 계약을 해지한 거죠. 결국 누가 잘못해서 을이 잘못을 해서 갑이 계약을 해지한 겁니다. 그러면 갑은 을로부터 받은 계약금 1,000만 원을 다시 을에게 돌려줘야 된다. 돌려줄 필요 없다. 돌려줄 필요 없다. 그러면 욕심꾸러기가 되는 거예요. 돌려줘야 돼요? 돌려줄 필요 없어요? 돌려줘야 돼요. 돌려줘야 돼. 왜 돌려줘야 되죠? 아까 이거 원상회복이뭐. 그러니까 하여튼 계약이 해지가 되면 계약이 없었던 것대로 싹 다 그대로 되돌려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금 1,000만 원을 돌려줘야 된다. 돌려줄 필요 없다. 돌려줘야 돼요. 돌려줘야 돼요. 근데 안 돌려줘도 되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어느 경우에 안 돌려줘도 되죠? 약정을 했을 때, 특약을 맺었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특약을 맺었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이때 써야 될 때는 위약금 이렇게 말하면 절대 안 돼요. 그건 골로 가는 거예요. 그럼 바로. 그러니까 어떤 단어를 써야 되냐면 위약금이라는 단어를 써야 돼요. 해약금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고. 어떤 단어를 써야 된다. 위약금이라는 단어를 써야 된다. 해약금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고. 그러니까 위약금에 관한 특약은 간단해요. 그러니까 계약금을 주면서 매수인부터 할까요? 매수인이 계약을 위반했을 때 매도인이 계약금을 몰취한다. 그 다음에 매도인이 계약을 위반했을 때 정하기 나름인데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물어주기로 한다. 이렇게 특약을 맺을 수 있는데 이런 특약을 계약금을 뭐로 하기란 특약으로 말한다. 위약금, 으로 하기란 특약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매수인이 계약을 위반했을 때 매도인이 계약금을 몰취하고 먹고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 매도인이 계약을 위반했을 때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상환하기로 한다. 이렇게 정하는 걸 무슨 특약이라고 한다. 위약금의 특약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위약금에 관한 특약이 있으면 을이 계약을 위반했으니까 갑이 계약금 1,000만 원을 안 돌려줘도 되는데 위약금에 관한 특약이 없으면 계약금 쪽으로 받은 돈을 돌려줘야 된다. 돌려줄 필요 없다. 돌려줘야 돼요. 여기 이제 실무 가서도 꼭 이렇게 하시기 바라요. 그 계약서에 그 위약금에 관한 특약이 있으면 안 돌려줘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특약에 적은 바가 없다면 다 계약금도 다 돌려주는 거예요. 자, 생기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갑이 이제 받은 돈이 총 얼마죠? 7천 받았는데 이 7천만 원 원금만 돌려주면 될까요? 아니면 7천만 원에 대한 이자까지 붙여서 돌려줘야 될까요? 다시 잘 생각해 보시면 갑은 할 거 다 해줬죠. 갑은 소유권도 이전해주고 그다음 우리 쥐가 이제 대출을 받아서 잔금 주겠다고 해놓고 우리 이제 잔금 대출을 못 받아서 잔금 안 주게 된 겁니다. 결국 누가 잘못한 거예요? 을이 잘못했죠. 그럼 이때 갑이 7천만 원 돌려줘야 되는 건 맞는데 7천만 원 원금만 돌려주면 된다? 아니면 이에 대한 이자까지 붙여서 돌려줘야 된다? 원금만 돌려주면 된다. 그럼 틀려요. 이자까지 붙여서 돌려줘야 돼요. 그럼 왜 이자까지 붙여서 돌려줘야 될까요? 원상회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원상회복이기 때문에. 그럼 정리를 하면 원상회복의 일환으로 금전을 반환해야 되는 사람은 원금만 돌려주면 안 되고 뭐까지? 이자까지 가산해서 돌려줘야 돼요. 그러면 왜 이자까지 가산해서 돌려줘야 될까요? 의혹이 때문에 그래요. 뭐기 때문에? 원상회복이기 때문에. 아까 원상회복의 뜻이 뭐라 그랬죠? 원상회복. 원래의 상태로 그대로 되돌려주는 거. 원래의 상태로 그대로 되돌려주는 거. 그러면 쉽게 말하면 갑디가 7천만 원을 받기 이전의 상태로 그대로 만들어 놔라. 이게 원상회복인 겁니다. 그러면 7천만 원은 원래 누가 가지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을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누구라도 돈을 가지고 있다면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누구에게나 있다 없다? 있어요. 그 돈을 가지고 있으면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누구에게나 있다 없다? 있어요. 근데 이게 이때 뭐 을이 실제로 7천만 원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나 안 받았나 그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갑 너는 7천만 원을 받기 이전의 상태로 그대로 만들어 놔. 이게 무슨 회복이라고요? 원상회복. 그러면 7천만 원은 당연히 누가 가지고 있었어요? 을이 가지고 있었으니까 을이 돈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당연히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니까 갑은
7천만 원 원금만 돌려주면 안 되고 이에 대한 뭐까지? 이자까지 붙여서 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다만 이자 계산을 할 때 돈을 받은 날부터 이자 계산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돈을 받은 다음 날부터 이자 계산을 하면 될까요? 받은 날부터다,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다. 자, 이거 확인해 봐봐요. 아까 1월 1일 날 계약을 체결하고 3월 1일에 건물 소유권 이전 대금 지급해 주기로 정했는데 3월 1일에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 이전계 주면서 을에게 대금 지급 청구했는데 을이 돈을 이제 3월 1일 다 지나가도 돈 안 준 겁니다. 이때는 지연 이자라는 게 따라 붙죠. 그럼 지연 이자는 3월 1일부터 지연 이자를 계산해야 돼요. 3월 2일부터 지연 이자를 계산해야 돼요. 3월 2일이죠. 2일. 1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 3월 1일까지 돈을 다 주면 지체가 아니잖아요. 지체가 되는 건 며칠이에요? 3월 2일이에요. 그러니까 이행 지체의 경우에는 변제기가 도래한 다음 날부터 이자를 가산해서 돌려주는 거예요. 근데 원상회복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원상회복은 돈을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해서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설명한 내용이 요거예요. 아까 요거 계약금 하나만 가지고 해볼까요? 계약금 1,000만 원 준 날짜 언제죠? 1월 1일이죠. 그럼 을은 언제부터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1월 1일부터. 따라서 갑은 이자 계산할 때 반드시 대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이자를 계산해서 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다시 와서 금전 반환의 경우는 언제부터 이자를 가산해서 돌려줘야 된다고요? 받은 날. 자, 그러면 요 7천만 원을 한 달간 가지고 있었다고 칩시다. 그냥 지금 날짜가 세분되어 있긴 한데 그럼 좀 복잡해지니까 그냥 요 7천만 원의 돈을 갑이 한 달간 가지고 있었다라고 치고 을에게 줘야 될 이자가 얼마인지 한번 계산 한번 해보세요. 다시 지금 받은 돈 얼마예요? 7천 받았고 계약이 해지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한 달간 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줘야 될 이자는 얼마예요? 그러니까 이자 계산을 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이율을 알아야 돼요. 이율. 이율이 이게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뭐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이율을 다 정할 수도 있어요. 그 약정 이율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없으면 법정 이율이라는 게 있는데 민사에 관하여는 연 5푼이에요. 연 5푼. 자, 그럼 이제 얼마일까요? 여러분 암산이 되나 보죠? 써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산기를 두들기거나 계산기 두들겨서 한번 해봐요. 그러면 전화 찬스 이런 거 말고 계산 됐어요? 어쨌든 해봐야 돼요. 해봐야 이게 느낌이 온단 말이에요. 갑이 을한테 줘야 될 이자 얼마예요?